미래 창조 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서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학교 강의실에서 만나질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2주차 2차 시에서 했던 독서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독서법 무엇을 어떻게 읽을까 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 2차 시에서 보여줬던 독서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과연 그 독서법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글로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읽을거리들,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받고 있는 저는 김용국입니다. 근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김구용국이라고 쓰고 있죠. 왜 구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 성이 구씨라 제가 김구용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독서법에서 개론을 얘기했고 또 언어적 특성을 얘기했고 독서란 그리고 독서법이란 이렇게 나누어서 교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독서법이라는 것에 대한 개론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글쓴이가 어떠한 의도로 글을 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가운데는 우리는 의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음과 모음 외에도 예를 들어서 자음이라고 해도 예사소리냐 된소리냐 거센소리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이라고 하더라도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혹은 중성모음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와 오 계열의 모음들은 양성모음이고 우와 어 계열의 모음들은 음성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양성과 양성끼리 만나면 조금 더 밝고 빠르고 가볍고 적고 작고의 의미가 전해지고요. 음성 모음을 선택할 경우에는 크고 무겁고 어둡고 느리고 많고 크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기가 걸음을 걸을 때 그 아기의 걸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아장, 아장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이와 대비돼서 어른의 걸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습니다. 어정, 어정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아장, 아장이라는 걸음걸이의 모양새와 어정, 어정이라는 걸음걸이의 모양새는 누가 봐도 어정, 어정은 크고 느리고 아장, 아장은 밝고 가볍고 빠르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이러한 의도가 글쓴이의 글 속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과 어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어휘라 할지라도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개인적 문체에 따라서 필자는 글쓴이는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글쓴이가 숨겨둔 의도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독서법의 요체일 것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그 언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어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언어가 조금 그 전공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니피앙이라는 것은 청각,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니피에라는 것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꽃이라는 사물을 놓고서 청각, 영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꽃이라는 한글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꽃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꽃이라고 듣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들을 시니피에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꽃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다시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필기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에서는 개인적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꽃을 한 다발 선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각자 기억하고 있는 내가 받고 싶은 꽃의 종류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언어의 자의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강의실에서 다시 직접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독이라는 건 읽는다라는 뜻일 것이고 서라는 것은 글서자일 겁니다. 때로는 글서자가 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를 알아채는 것, 이것이 그리고 또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였는지 꾀하고 있는 바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독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글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상징적 기호로 표현될 수도 있으니 그 문화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도 독서의 요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법이란 어떻게 독서를 하느냐, 어디에서 독서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3상을 제시를 했었죠. 침상, 측상, 마상.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서 혹은 옛날로 얘기하면 말 위에서도 책을 읽는다 했는데 우리가 통학을 하면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에서도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읽는 책의 종류가 무엇인가 혹은 어떤 목적으로 읽는가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 한 번 읽을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읽을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소리를 내어서 낭독하면서 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지난 2주차 2차 시의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러면 다양한 읽을거리들은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읽을거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것 외에도 그림이라든가 몸짓 또는 신호, 상징적 체계들을 통해서 표현해 내는 것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기록된 것 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하나 보일 겁니다. 이 숫자는 네팔 현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인데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의미와 같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저게 어디서 사용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은 M자이고 W자이죠. M과 W 때문에 M은 man, W는 woman. 그래서 남녀 화장실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보이는 사진은 수원이라는 곳에, 제가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에 보면은 장안공원이 있고 화성이라는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 성곽에 있는 깃발입니다. 저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먼저 아는 만큼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바람이 많이 분 날 그 화성의 성곽을 돌다가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찍어둔 사진입니다. 깃발의 색깔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이 오방색을 즐겨 사용을 했다. 오방색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방이란 무엇일까요? 5개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우선 동서남북과 중앙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런데 흰색은 과연 어느 방향을 나타낼까요? 그렇습니다. 서쪽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남쪽, 청색은 동쪽, 검은색은 북쪽, 가운데는 황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성곽의 방향은 서쪽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서쪽의 성곽에 보니까 흰 깃발이 꽂혀 있는데, 서쪽을 상징하는 흰 깃발이 꽂혀 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죠. 저 바람이 부는 방향은 그럼 어디일까요? 깃발의 모양을 잘 보면 대개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깃발이 약간 비슷하니까 비스듬하니까 서북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분히 읽으실 수 있겠죠. 어떻게 읽히나요? 8, 2, 9, 8 이렇게 읽히겠죠.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짜르, 두이, 엑, 짜르 이렇게 읽습니다. 모퉁이에 제가 힌트를 준 것이 보이시나요? 자, 그런 것과 같이 이건 8처럼 보이지만은 4라고 읽습니다. 짜릅니다. 이 자는 거의 같죠. 두이라고 읽고요. 구자와 같은 이것은 엑, 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 돼도 어느 문화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르고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도를 읽어내는 것도 세상을 잘 읽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홍도의 시름도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름도를 보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될 것들을 두루 보아야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답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리가 들린 사람은 양반입니다. 그리고 들어 올린 사람은 평민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다리가 들린 사람이 보니까 정강이 부분에 이렇게 각반이라고 하는 것을 차고 있습니다. 이 구경꾼들 중에 각반을 차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로 여기 양반들의 차림새와 이 다리가 들린 사람의 차림새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은 신발이 두 켤레가 있는데 위에 있는 신발과 밑에 있는 신발은 아무리 봐도 퀄리티가 달라 보이죠.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요? 저것을 모양만 보고서 어떤 친구들은 고무신이라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남학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무신이라면 시대적 배경이 맞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신발은 가죽신입니다. 그 가죽신을 벗어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보이는 양반들이 있고 바로 이 신발이 가죽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들린 사람이 양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실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실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실험이라는 것이 들어 올렸다고 이기거나 들렸다고 지는 경기는 아니죠. 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집기로 이기는 것이 씨름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김홍도께서 지금 관객들의 표정을 보면 누가 이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은 입을 해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양반들은 부채로 다 얼굴을 가리고 있고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다는 거죠. 이건 초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으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평민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씨름이라는 것이 평민들만의 놀이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쩌면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씨름이라는 것이 평민과 양반이 함께 즐기던 문화였다, 우리의 전통이었다 라는 것을 아는 계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는 씨름이 없는가? 있습니다. 이쪽은 투르키, 터키인들이죠. 투르키를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하죠? 돌궐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돌궐 쪽의 씨름이고요. 아까 보셨던 씨름이고요. 이거는 몽골에서의 씨름입니다. 저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읽을 수 있느냐 하면은 몽골의 씨름과 우리의 씨름이 조금 더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이겠죠. 씨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인류의 공통적 문화였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과 우리와 인접해 있을수록 그러한 친연성들은 더 많아지겠다라는 것도 함께 읽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주에 있는 한국의 왕릉에 보여지는 석상입니다. 이 석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인 토종이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외국과 교류를 했다는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소그드인들은 대부분 상인들이었는데 그 상인들이 들어와 있었다. 적어도 아랍인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이 석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석상에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스틱을 하나 들고 있죠. 이 스틱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민속으로는 장치기라고 얘기하는데 서양으로 얘기하면 폴로라는 게임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서 공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도 장치기라는 것이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서양에서 유입된 문화이다. 서양이라고 얘기하면 좀 막연할 것 같네요. 아랍,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가 된 놀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왕릉에 가면은 주로 이런 홍살문을 보게 되죠. 붉은색으로 살, 꽃챙이를 꽂아 두었다 해서 홍살인데요. 이런 모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몽골의 셀게 일본의 신사에 보이는 도리와 다르게 보고자 한다면 다르겠지만 만약에 유사성으로 보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는 거의 같은 겁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봐도 같죠. 어떤 면에서 같을까요? 신성한 지역을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장례식의 풍속을 하나 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상여와 우리나라의 상여를 보게 됩니다. 사뭇 다르죠? 우리의 상여가 훨씬 곱고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퀴가 달려있지 않은데 여기는 바퀴가 달려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화를 대할 때 유사성을 가지고 본다면 더 친밀해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만 보일 겁니다. 이렇듯 문화를 보면 바퀴를 다른 이유가 있겠죠. 나머지의 형태들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퀴를 다른 것은 이 지역들은 열대 우림 기후들이죠. 그러니까 스콜이 지나가는 데입니다. 비가 쏟아붓고 가면 땅이 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걸음으로만 옮긴다면, 걸어서만 옮긴다면 아마 시신을 제대로 평탄하게 운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러한 바퀴를 고안한 것이겠죠. 다음은 돌탑입니다. 우리는 선앙당이라고 하고요. 중국에도 물론 중앙아시아 쪽의 중국을 얘기합니다. 몽골에서는 오워 혹은 오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와 같아서 중앙아시아에 또 보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도 우리의 그러면 선앙당이라는 것도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지역적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선앙당이 있었고 그 앞에 돌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술래잡기 자주 해보셨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술래가 등을 대고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벽에다가 눈을 대고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터키에서는 또 우리와 똑같이 벽을 보면서 눈을 가리고 그렇게 술래잡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특히 남학생들은 아마 이 놀이를 해보지 않은 남학생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여학생들 중에도 혹시 이 놀이를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와 명칭도 다르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준 에쉑이라고 얘기하는데 터키에서는 당나귀 타기입니다. 우리는 말타기였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고 진 편을 바꾸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물음표 2개를 해놨죠. 1 혹은 2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뒤에다가 등으로다가 대고서 그러면 바로 이 친구가 맞추는 거랍니다. 1이다 2이다. 그래서 맞추면은 술래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새로운 읽을 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또 많은 것들을 또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글 읽기도 이와 같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내 방식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념합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이죠. 제일 중요한 건 사고에 있을 겁니다. 모르는 것은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자꾸 물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찾고 또 찾아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고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것이고 넓게 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하게 글쓴이의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익숙해져서 정말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글을 써서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어수선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 모두 강의실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보람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